네, 저는 연세대학교 내분비내과 안철호 교수입니다. 오늘 안철호 교수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새해가 되면 우리 다짐 하나씩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김한석 씨는 어떤 다짐을 하십니까? 일단 늘 금연하자. 네. 그리고 이제 운동하자. 네. 살 빼자. 잘 지키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확히 작심이일입니다. 3일도 아니고 2일. 예, 3일은 못 갑니다. 지금 작심3일, 작심2일 얘기하지만 그동안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나태해서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호르몬 체계가 망가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호르몬이 몇 가지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에 한 3,500가지 정도 있습니다. 3,500개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몸의 호르몬이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네. 비만을 부르는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비만을 부르는 호르몬.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나는 굶어도 살이 안 빠진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렇게 한탄하신 분들 많거든요.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 이야기가 예. 사실일 수 있어요. 이게 호르몬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 안에 호르몬 종류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3,500종이 넘는데 네. 이 호르몬 중에서 식욕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지 때문이 아니라 식욕 호르몬의 문제라서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거일 수도 그렇죠. 있고. 우리가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짓 배고픔. 사실은 내가 배고프지 않은데도 배고픔을 느끼게 되면 많이 먹게 되고 네.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예. 렙틴하고 그렐린이 있습니다. 렙틴은 이제 그만 먹지 마 하는 네. 식욕 억제 호르몬이고요. 예. 그렐린은 식욕을 당기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렙틴하고 그렐린이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식욕은 거기에 굴복하고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지방이 축적되죠. 그때 이제 지방세포에서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뇌에서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줍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식욕이 막 땡기니까 자꾸 먹게 되는 거죠. 회식 날은 네. 누가 돈을 낸다 하면 이게 렙틴이 망가져요. 그렐린이 나오죠. 그렐린이 미친 듯이 나옵니다. 내가 돈을 낼 때는 렙틴이 나오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느낌처럼 렙틴이 많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식욕을 억제하니까. 렙틴이 많으면 좋은 거로 생각을 했지만 네.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은 거는 렙틴에 저항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슐린이 많아도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 네. 렙틴이 많은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렙틴 저항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저항성이 생겨서 내가 배부름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호르몬이라는 건 과유불급, 많아도 문제이고 적어도 문제라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건 위장에서 분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위장이 확대되면 그렐린의 분비는 떨어져서 밥을 안 먹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렐린의 혈중 농도를 체크해 보면 밥 먹기 바로 직전, 예. 그때 굉장히 배고픔이 심하잖아요. 그때 그렐린이 가장 높고요. 밥을 먹고 나면 위장에서 그렐린 분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배고픈 호르몬, 그렐린과 배부르는 호르몬, 렙틴의 균형이 깨지면 평소 내가 먹는 약과 상관없이 먹든지 말든지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살찌기도 쉽지만 그만큼 살 빼기 좋은 찬스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겨울에는 우리가 기존 몸무게보다 모든 분들이 대개는 2, 3kg 정도 살이 더 쪄요. 왜냐하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고픔도 빨리 느끼죠. 네. 또 아까 얘기했던 그렐린, 네. 식욕 호르몬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되거든요. 네. 호르몬을 이해해야지만 이 호르몬을 다스릴 수 있다. 네. 적을 알아야 또 적을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게 1월 달에 딱 내가 작심3일, 작심2일 하지 말고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 게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을 정확히 저를 찝으셨거든요. 작심이. 지금 정확히 찝으면서 지금입니다. 결심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잡으면 이게 훨씬 더 유리한 기회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뭐 물만 먹어도 살찌고 네. 어떤 분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이거 맞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요거는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결국은 호르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좀 부족하거나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네.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또 중요한 호르몬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아디포넥틴 호르몬입니다. 아, 또 여기서 새로운 호르몬이 나오네요. 아디포넥틴. 네, 예. 이게 무슨 호르몬이에요? 이게 이제 지방을 녹이는 호르몬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지방을 녹이는 이 호르몬이 고장나는 사람들은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금세 살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디포넥틴은 가만히 있어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지방을 녹여서 그걸 에너지로 소모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살찌는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잘 나오는 사람은 그만큼 지방으로 더 태워내기 때문에 살이 덜 찌는 거고요. 반대로 아디포넥틴이 부족한 사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쌓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살을 빼려면 남들보다 두세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우리도 시청자 여러분도 아디포넥틴 호르몬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아디포넥틴 호르몬은 누구나 다 만들어내고 있고 하는데 이제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방을 얼마나 잘 녹이냐 못 녹이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살찌신 분들은 네네. 아디포넥틴이 좀 이렇게 망가졌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아디포넥틴이 안 나온다기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떨어졌다.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디포넥틴은 살이 찔수록 분비가 감소하고 또 이게 아디포넥틴이 감소하다 보면 지방을 태우지 못하니까 살이 더 쉽게 찝니다. 그러니까 살 빼기가 힘들고 점점 살찌기가 쉬운 체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 몸에 아디포넥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살이 안 찌고 좋은 겁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살이 덜 찌게 되고 혈당이 오르는 것도 잡아주고 혈압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이어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렐린, 렙틴, 아디포넥틴 같은 호르몬 관리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네. 비만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어떤 솔루션을 좀 주셔야 되거든요. 식사, 운동, 호르몬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다이어트는 장기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호르몬 관리를 하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제가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충분히 음식을 먹었는데도 배부름을 못 느꼈다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무슨 특징인지 아십니까? 전 알 것 같아요. 뭐죠? 제가 좀 그래요. 뭐요? 진짜 빨리 먹어요. 맞습니다. 빨리 먹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음식을 급하게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명 뭐 탄수화물 중독이다, 지방 중독이다 하면서 음식을 갖다가 허겁지겁 빨리 먹어 치우는 게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식욕 억제 호르몬은 20분 있다 나온다. 렙틴, 이제 그만 먹으라는 호르몬은 20분이 있다 나온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을 충분히 나한테 배부른 신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20분을 지키게 되면 예. 그때 이제 비로소 배부르다 느껴지고 숟가락을 놓게 되는데 이미 렙틴 신호가 오기 전에 벌써 밥을 갖다가 한 그릇, 두 그릇 계속 먹게 되면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20분 동안 계속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천천히. 네, 정해놓은 양을 네. 20분 동안 드시라는 거지. 예리하다. 시간 재면서 계속 먹어라 그 소리는 아니에요. 20분 동안 많이 먹으려고 했어요. 뭐 소나기 밥을 먹고 그러면 안 되고. 네네네. 살을 빼고 싶다면 잠을 충분히 자라. 아까 렙틴이 식후 20분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렐린은 또 언제 가장 활발하냐면 새벽 1시에 많이 활발합니다. 이때 깨 있으면 야식 유혹을 견디기 힘들어요. 그렐린이 새벽 1시에 준동하기 전에 네. 팍 잠이 들어야 되는데 그때 깨 있으면 이제 그렐린의 내가 준동에 휘말리게 됩니다. 배고프면 잠 못 드는 분들이 계시지만 잠이 부족하면 그렐린이 1시에 나오니까 또 그때 뭘 먹게 되고 대박. 잠이 부족하면 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또 식욕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하루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우울이 마치 청룡 열차처럼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솔루션은 잠을 잘 자라네요. 그 잠을 자는데 그 시간이 11시, 12시 그 이전에 자야 되겠죠. 예. 자, 잊지 마십시오. 내 몸속에 아디포넥틴이 있으니 이 아디포넥틴을 잘 분비하자. 아디포넥틴도 운동을 하면 이 아디포넥틴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도 유산소 운동 하나만 하지 말고 네. 저강도 운동하고 서로 이제 조합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걷기, 수영, 자전거처럼 일주일에 3, 4회 정도 우리가 이제 실천해 보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3번, 하루에 10분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운동 스케줄을 정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아디포넥틴이 올라가고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늘려야 할 호르몬이 바로 아디포넥틴입니다. 저는 이제 호르몬이 우리 몸의 관제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가 문제가 되면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 호르몬을 잡지 않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살이 찌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호르몬을 이해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은 막 자책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내가 왜 또 오늘도 뭘 먹었다. 오늘은 또 너무 게을러서 운동을 못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만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호르몬의 답이 있으니 호르몬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면 비만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